안녕하세요. 해축 전문 분석가 해축괴물입니다. 개인이 혼자 시간을 투자하고 분석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우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분석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혼자 해도 잘 맞지 않는 분석이시라면 위 적중인증 대화 내용처럼 각종 정보를 통하여 제공하는 픽을 받아보시면서 수익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9월 21일 해외 축구 주요 경기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베로나 포메이션은 3-5-2로 미드필더 다수 배치로 중원 장악력을 높인다. 유벤투스 포메이션은 3-4-3이며 공격 전개 시 윙어들의 돌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베로나는 체력적 여유와 홈 이점을 앞세워 이번 경기를 강하게 끌고 갈 수 있다. 반면 유벤투스는 챔피언스리그 일정으로 피로가 누적돼 후반 집중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브라다리치와 세르다르의 활약이 중심이 되는 순간 베로나는 확실히 승부를 가져올 수 있다. 메뉴 포메이션은 3-4-3이며 마테우스 쿠냐는 전방에서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개인 돌파를 통해 수비 라인을 흔드는 역할을 맡는다. 첼시 포메이션은 4-2-3-1이며 리암 델랍은 운전에서 제공권과 움직임을 통해 언제든 득점을 노릴 수 있는 핵심 자원이다. 메뉴는 전력적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술적 구조적 약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첼시는 침투 패턴과 마무리 능력에서 더 정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상대의 허점을 파고들 준비가 되어 있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네임밸류가 아닌 전술적 상성 싸움에서 승부가 갈릴 전망이다. 결국 첼시가 더 효율적으로 기회를 활용하며 승리를 거머쥘 가능성이 높다. 알라베스 포메이션은 4-3-2이며 토니 마르티네스는 문전에서 제공권 장악과 순간적인 슈팅 전환으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핵심 자원이다. 세비야 포메이션은 4-2-3-1이며 이삭 로메로는 발 빠른 돌파와 박스 안 움직임으로 득점 루트를 열어줄 수 있다. 알라베스는 브리디와 마르티네스의 연계를 앞세워 전방에서 압박과 빠른 전환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팀이다. 블랑코의 안정적인 커버 플레이는 수비와 공격을 연결하며 경기 흐름의 밸런스를 잡아준다. 세비야는 공격 전환 속도는 빠르지만 원정에서 수비 집중력 저하와 체력 문제가 겹치며 취약점이 분명하다. 특히 후반에 접어들수록 압박 회피가 어려워지고 알라베스의 강한 전방 압박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심리적 동기와 홈 이점을 더하면 알라베스가 확실히 주도권을 가져올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비아레알 포메이션은 4-3-2이며 페페는 좌측 풀백에서 왕성한 오버래핑을 통해 측면을 깊게 파고들며 크로스 공급에 힘을 보탠다. 오사수나 포메이션은 3-3-이며 부디미르는 제공권 장악과 포스트 플레이로 전방에서 버티는 힘을 보여준다. 비아레알은 측면에서 21구조를 바탕으로 오사수나의 수비를 공략할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 오사수나는 구조적으로 측면에서 불리한 전술을 들고 나와 경기 내내 수비 라인이 흔들릴 공산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전술적 상성과 공격 완성도에서 앞서는 비아레알이 홈에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라이프치히 포메이션은 4-3-이며 오펜다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운전 침투 움직임으로 상대 뒷공간을 공략하는 무기다. 켈른 포메이션은 3-4-3이며 빌턴은 전방 압박과 넓은 활동량으로 수비 가담과 역습을 동시에 수행한다. 라이프치히는 전술적 완성도와 세트피스 옵션에서 확실히 우위에 있다. 오펜다와 바카요코의 돌파, 사비 시몬스의 창의적인 전개가 공격 흐름을 지배할 것이다. 켈른은 압박과 제공권으로 버티려 하겠지만 세트피스와 템포 차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라이프치히가 홈에서 안정적인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크다. 우디네세 포메이션은 3-5-2이며 이게르 브라보는 폭발적인 돌파와 개인기를 기반으로 공격 전개를 이끈다. AC 밀란 포메이션은 3-5-2이며 히메네스는 순간적인 침투와 결정력으로 박스 안에서 위협적인 존재감을 드러낸다. 양팀 모두 전술적 고집과 플랜 B 부재라는 공통적인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장군멍군식 공방은 이어지겠지만 결국 균형은 깨지지 않고 우승부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번 매치는 서로의 패턴이 읽히는 순간 결론적으로 무승부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풀럼은 호드리고 무니스가 전방에서 포켓 공간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움직임으로 상대 센터백을 흔든다. 이워비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받아 빠른 전환 패스를 연결하며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브렌트퍼드는 티아고를 중심으로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샤데의 스피드를 활용해 측면 돌파를 시도한다. 담스부르는 세밀한 볼터치와 커신 움직임으로 변화를 주지만 최전방에서의 마무리 완성도는 여전히 부족하다.
풀럼은 무니스의 날카로운 침투와 이워비루키치의 연계로 브렌트퍼드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다. 반면 브렌트퍼드는 전술 단조로움과 뒷공간 취약으로 인해 안정적인 수비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 경기는 풀럼이 홈에서 주도권을 쥐고 승리할 가능성이 뚜렷한 한판이다. 발렌시아 포메이션은 4-4-2다. 다니 라바는 좌측에서 폭발적인 돌파와 크로스로 상대 수비를 직접 흔들고 순간적으로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들며 결정적인 슈팅까지 연결한다. 빌바오 포메이션은 4-2-3-1이다. 니코 윌리엄스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프린트로 상대를 제치고 안쪽으로 좁혀드는 움직임을 통해 직접 슈팅 찬스를 만든다. 발렌시아는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서겠지만 수비 간격 붕괴와 체력 저하로 인해 후반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반면 빌바오는 측면 파괴력과 압박 강도를 무기로 삼아 경기의 흐름을 빼앗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 매치는 발렌시아의 불안 요소보다 빌바오의 전술적 강점이 더 크게 작용할 전망이다. 결국 빌바오가 전술적 상성과 경기 템포에서 앞서며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라치오 포메이션은 4-3-3이며 카스텔리아노스는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에서 강점을 보여주지만 상대의 압박이 강해질 경우 볼 간수가 흔들릴 수 있다. AS 로마 포메이션은 3-4-3이며 엘 샤라위는 민첩한 라인 브레이킹 무브먼트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능력이 탁월하다. AS 로마는 뒷공간 침투와 빠른 전환 플레이에서 확실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라치오는 홈에서 적극적으로 맞서겠지만 수비 집중력의 흔들림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엘 샤라위의 날카로운 움직임과 허거슨의 전개 능력이 경기 흐름을 바꿀 것이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AS 로마가 상대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하며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다. 라요 포메이션은 4-3-1-1이며 홈에서 강한 압박과 측면 전개를 통해 경기를 풀어가는 팀이다. 셀타비고 포메이션은 3-4-3이며 전환 속도를 앞세운 역습 전개가 주목이다. 라요는 홈에서 활동량과 압박으로 주도권을 노리겠지만 공격 루트가 제한적이다. 셀타비고는 아스파스 의존도와 원정 불안정성 탓에 경기 운영이 매끄럽지 못하다. 결국 두 팀 모두 확실한 승부처를 만들지 못한 채 루즈한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무승부와 언더 조합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다. 본머스 포메이션은 4-1-3-1이며 에바니 우송은 최전방에서 과감한 라인 브레이킹으로 상대 뒷공간을 집요하게 노린다. 뉴캐슬 포메이션은 4-3-3이며 엘랑가는 폭발적인 스피드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역습 상황에서 위협을 가한다. 본머스는 홈의 자신감과 공격 자원들의 활발한 움직임을 통해 뉴캐슬의 수비를 파고들 수 있다. 반면 뉴캐슬은 주중 일정의 여파로 체력 소모와 집중력 저하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본머스가 흐름과 분위기를 모두 잡으며 승리를 만들어낼 공산이 크다. 선더랜드는 마엔다의 빠른 드리블과 탈비의 전방 압박을 축으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린다. 빌라는 와킨스의 폭발적인 침투와 마무리 능력을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전개한다. 선더랜드는 홈에서 승격팀다운 에너지와 팬들의 열기를 등에 업고 경기를 풀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마엔다와 탈비가 주도하는 전방 압박과 자카의 중원 장악력은 빌라의 전개를 충분히 흔들 수 있다. 빌라는 전력적으로 앞서지만 원정 불안과 체력 부담이 겹치며 경기 운영에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선더랜드가 동기부여와 홈 2점을 앞세워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무대다. 토리노는 4-3-3 전형을 기반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측면과 중앙을 오가는 유연한 전술을 구사한다. 아탈란타는 3-3 전형을 중심으로 스카마카의 피지컬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와 데 케텔라이르의 하프 스페이스 탈압박 능력을 결합한다. 토리노는 중원 압박과 빠른 전환을 통해 꾸준히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홈 경기라는 이점까지 안고 있다. 반면 아탈란타는 체력 누적과 후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토리노가 경기 운영과 체력에서 우위를 점하며 승리를 확정지을 확률이 높다. 크레모넷의 포메이션은 3-5-2이며 보나촐리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전방에서 버티면서 연계의 중심축 역할을 한다. 파르마 포메이션은 3-4-3이며 펠레그리노는 제공권과 커버 능력을 갖췄지만 주변 수비와 간격 유지에서 약점을 보인다. 크레모넷에는 제르빈과 오케레케를 앞세운 빠른 공격 패턴으로 파르마의 허술한 3백을 무너뜨릴 수 있다. 반대로 파르마는 조직력과 간격 유지가 무너진 채로 경기를 치르며 후반으로 갈수록 실점 위험이 커질 것이다. 따라서 이번 매치는 크레모네세가 공격 효율성의 차이를 입증하며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다.
마요르카는 4-2-3-1 전형을 토대로 단단한 수비 블록을 형성하면서도 순간적인 역습에서 위협을 발산한다. AT 마드리드는 4-3-2 전형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과 두 줄 수비를 유지하지만 최근 일정 누적으로 강도가 떨어졌다. 마요르카는 홈에서 특유의 끈질긴 압박과 날카로운 역습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 AT 마드리드는 원정과 강행군 일정 속에 후반 집중력 저하가 불가피하다. 결국 이번 맞대결은 마요르카가 상대의 체력적 한계를 노려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후반부로 갈수록 홈팀의 주도권이 더욱 분명해질 수 있다. 해축 괴물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분석방에 다양한 픽스터분들이 많이 계시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도 이제는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